시진핑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놓고 우크라이나에 접근해 중립적인 중개 역할을 하려 함에 따라 외교 정세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보도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공격을 연기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다는 보도를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 정보를 이용해 러시아의 의도를 지지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두 권위주의 강대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생각하면 이 의심은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복이 성공하면 중국의 대만 무력 사용에 강력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에너지 거래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구매 거래 지표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중국의 자세가 어땠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도 떠올랐습니다. 첫째, 중국 기업의 LNG 구입은 러시아 침공 전 6개월간 두드러졌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말까지 국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중국석유화공집단, 중국중화집단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4년 이상의 장기 계약에서 세계 LNG 구매량의 9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중국 기업들은 계약을 늘려 다른 나라가 공급원을 찾아 분주하기 시작한 2022년 4월까지 세계 LNG 장기 계약 구매량의 57%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7개월간 체결된 복수의 계약을 합치면 LNG 연간 구입량은 2,300만 톤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 구매량의 2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중국의 신규 조달량은 연평균 약 500만 톤으로 세계의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반년간 중국의 LNG 구입은 11개사에 의한 22건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그중 1개사를 제외한 기업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에 포함되는 중국 기업 20곳 중 9곳은 2021년 9월 이전엔 LNG 계약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는 중국이 세계 LNG 조달을 독점한 2021년 4분기에만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전 매점 매석은 개별 케이스가 소량이었기 때문에 간과되었지만 그것들을 합치면 단기로 조달 가능한 양의 대부분을 중국이 쓸어간 것이었습니다. 둘째, 중국의 독점에 의해 단기적인 LNG 공급량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카타르, 러시아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 해당 기간 거래 총량의 90%는 공급 시작 예정이 1년에서 2년 이내입니다. 그 이전에 중국 기업들이 계약한 신규 LNG 프로젝트 대부분은 공급 시작이 3년에서 5년 앞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입니다.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 단기로 공급 가능한 LNG가 사라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2021년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줄였습니다. 유럽 가스 저장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가스프롬은 2021년에서 2022년 겨울에 유럽 지역에서의 저장량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 2월 하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가스프롬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천연가스 공급의 최대 약 40%를 차지하던 러시아 파이프라인 경유분이 거의 모두 멈췄습니다. 유럽은 절약과 연료 전환을 추진해 2022년 1월에서 4월 미국이 수출한 LNG의 74%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의 에너지 공격에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와 전력 가격은 급등했고 유럽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전략상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국유 가스 수입업체에 LNG 매입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전쟁 전 노르드 스트림 1 공급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좋게 해석하면 중국 정치인과 기업들이 유럽 천연가스와 LNG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 시점에 맞춰 사재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상품 거래사나 LNG 트레이더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기간 동안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가 침공 개시 이후 LNG 계약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중국이 우수한 트레이더였다는 설명도 무색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감염증 이후 도시 봉쇄가 풀릴 것을 예상하고 중국 바이어들이 추가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 정책은 1년 더 지속됐고 2022년 11월과 12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한 뒤
돌연 해제된 점에서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경제무역협정 1단계 합의 시한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말까지 중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제품을 구입할 의무를 다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미국 제품을 구입하거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 개정 등이 요구됐지만 중국이 이행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UN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자신들의 공약에 따라 2021년 여름 말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의 2022년도 중국 환경보고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와 탄광신설이 승인되면서 2022년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4.3% 증가한 반면 천연가스 사용량은 감소했습니다. 이어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기후변화 대책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국외의 중립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친러시아적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LNG를 사들여 유럽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에너지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